습도가 높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수업이 없는 날이어서 지난번 채취해온 산 복숭아 잎과 가지를 냉장고에서 꺼내 차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진 재료를 우선 1차 득검을 합니다. 득검을 하면서 가지와 잎을 분리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분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대충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더니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1차 득검은 빠지지 않은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세척 후 하루 정도 펼쳐서 말려두면 이 과정은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후에 출근을 해야 하므로 시간 절약을 위해 수분 제거 작업부터 하고 있습니다. 산 복숭아 잎에 열을 가하면 복숭아 잎 특유의 은은한 과일 향과 함께 약간의 고소한 풀향이 풍겨 나옵니다. 양이 많아서 여러 번에 나누어 각각 센 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득습니다. 수분만 날린 잎을 1차 건조하는데요. 수분이 보다 빨리 날아갈 수 있도록 선풍기를 틀어 놓았습니다. 수분을 건조하는 동안 잎과 가지들을 꼼꼼히 분리합니다. 잎과 가지의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는 그대로 햇볕에 말려서 차로 이용할 생각입니다. 산 복숭아 가지는 꾸준히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되고 염증이나 감기를 예방하는 것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나 수유부, 3세 이하의 어린이는 복용하면 좋지 않다고 하고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이라면 공복 복용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건강한 체질이라면 공복 복용을 했을 때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가급적 따뜻하게 해서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간 잎을 중불에서 2차로 득습니다. 2차 득금부터는 유념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손으로 만지면서 득다가 꼭꼭 뭉쳐 눌러가면서 득어냅니다. 풋내가 어느 정도 가시고 고소한 맛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잎에 상처를 주면서 맛과 향이 더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2차 득금은 조금 세게 잎들을 다룹니다. 수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고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를 덕는 후라이팬을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저 역시 전용 후라이팬에 차 재료들을 덕습니다. 음식을 하는 후라이팬은 음식 냄새가 차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1차 유념은 가능하면 많은 상처를 줘야 합니다. 살청이나 유념의 자세한 설명은 이전의 뽕잎차 영상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효능들은 생략합니다. 어느 정도 건조된 후에 3차 득금을 합니다. 복숭아 잎은 질기기 때문에 보통 5, 6회 득금질을 하게 되는데요. 득금질을 하면서 맛과 향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3차 살청부터는 약불에서 덮고 잎을 만질 때도 2차만큼 강하게 하진 않습니다. 유념 역시 부드럽게 해서 차맛이 더욱 풍부해지도록 합니다. 덮을 때 가능하면 잎을 만져가면서 하면 수분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간혹 잎들이 뭉쳐 있어서 풀면서 덮다가 보면 수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덮으면서 이러한 수분들도 모두 날려줍니다. 덮으면서 찻잎을 꾹꾹 눌러주는 이유는 열이 골고루 전달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잎의 표피와 내부 세포벽이 부드럽게 부서져서 찻잎 속에 있는 수용성 성분인 향기나 맛, 항산화 물질 등이 차로 우렸을 때 더욱 잘 우러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탄맛 없이 부드러운 맛의 차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효소 작용을 조절해서 발효 정도를 컨트롤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차는 덕는 온도와 유념의 강도에 따라서 발효 정도를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차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뽕잎차나 감잎차는 부드럽게 유념을 해도 향이 충분히 우러나지만 산 복숭아 잎처럼 잎이 단단하고 질긴 식물은 살짝 힘을 주어서 눌러주면서 덮어야지만 안쪽에 들어있는 향과 성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덮금질이 끝나면 다시 유념과 함께 말려주는 작업을 반복하는데요. 맛있고 건강한 차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식었으면 다시 살청을 합니다. 수분이 상당히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역시 맨손으로 수분을 체크하면서 덮고 있습니다. 산 복숭아 잎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피부 질환이나 질염과 같은 여성 질환, 또 치질, 화농성염증, 학질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흥분하여 기절하는 것에도 사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건강 개선, 항산화 작용에 의한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 특히 위장 관련 소화기의 건강 증진과 함께 피부 탄력과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하죠. 이외에 간 해독과 지방간을 예방하고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병에도 좋고 염증을 완화하여 관절염이나 신경성 두통, 머리에 도장밥이 생길 때 살충 효과도 있어서 한방에서든 민간에서든 꾸준히 복용해온 약재입니다. 이처럼 산복숭아의 잎과 가지차는 전통적으로 검증된 건강차인데요. 깨끗한 환경에서의 채취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복용을 한다면 다양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역시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히 조절해서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향 가두기 작업을 할 건데요. 향 가두기는 차 안에 남아있는 향을 응축시키고 고정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살청을 하거나 유념을 하는 동안에 성분 중 일부는 날아가고 일부는 잎 속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남아있는 성분을 잎의 안쪽으로 다시 스며들게 해서 차의 고요하고 깨끗한 향만 남게 정리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 가두기를 통해서 차를 보관해도 향이 쉽게 날아가지 않고요. 차를 우렸을 때 고유의 깊은 차맛이 되살아나면서도 첫 향과 마지막 향의 균형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향 가두기 작업은 아주 약한 불에서 유리 뚜껑을 덮어 수분을 체크하면서 실시합니다. 유리 뚜껑을 덮었을 때 뚜껑에 이슬이 맺히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요. 이 과정 역시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리 뚜껑에 아직 수분이 맺혀서 다시 덮고 있습니다. 이때는 찻잎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수분이 맺히지 않아서 향을 본격적으로 가둡니다. 아주 약한 불에서 2, 3분 정도 가두어 두는데요. 너무 오래 있으면 잎이 다시 질겨지고 탄맛이 나기 때문에 불 곁에서 지켜보며 시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잎과 분리한 가지는 햇볕에 잘 마르도록 널어둡니다. 이 역시 복날 백숙 재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